네. 지난 시간에 나간 유형 이어서 할게요. 뭐 하면 되냐면 지난 시간 20번까지 했거든? 21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310번 보면 되겠죠? 자, 310번을 우선은 뭐 좀 그림만 봐도 좀 되니까 번호는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나는 일요일날 원래 수업을 안 해서 낯설다. 다행히 일요일날 맨날 수업이 있었지.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그림같이 두 점 F, F'은 두 초점으로 하는 타원 C1과 쌍곡선 C2가 제2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직선 F'P와 쌍곡선 C2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PQ랑 PF가 성립하고 타원 C1의 장축의 길이가 8, 쌍곡선 C2의 주축의 길이가 2일 때 선분 QF의 길이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죠.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규린이한테 문자만 보내놓을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조건을 보면 여기 PQ랑 그다음 PF가 여기 같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같다고 나오는 게 이 문제 풀 때 핵심인데, 저는 특징을 보면 쌍곡선하고 타원하고 같이 겹쳐 있죠. 그리고 초점을 이렇게 공유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 저는 그러면 타원의 정의하고 쌍곡선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 타원에서 여기 장축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제 선분 QF의 길이에요. 자, QF의 길이가 어떤 거냐면 연결해주면 여기 지금 연결 안 되는 이 길이를 우리가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처음에 어디 봐야 되냐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PQ하고 PF가 같다는 게 어느 길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랑 여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문제 조건을 파악했으니까 해보면, 자, 장축의 길이라는 거는 어느 길이를 말하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 길이죠. 실제로 장축의 길이라는 거는 두 타원에서 어떤 거냐면 초점으로부터 그 타원 2의 임의 점까지 거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색깔로 칠하면 왔어. 톡 보냈는데, 자, 파란 색깔하고 이렇게 나온 길이가 즉 장축의 길이인 8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쌍곡선에서 주축의 길이는 어떤 거냐면 주축은 이 길이죠. 근데 주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노란 색깔로 다시 덧칠하면, 자, 이 두 선분의 길이의 차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해볼게. 장축부터 보면은, 자, 여기 PF 프라임 더하기 PF를 해주면, 자, 이 초점으로부터 타원 위에까지 거리가 8로 나왔죠. 관계식 설정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PQ랑 PF가 같다고 나왔거든. PQ랑 PF가 같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PQ랑 PF가 같기 때문에 이 PF 대신에 PQ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PF 대신에 PQ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됐어요? 보이죠? 자, 근데 봐봐. 그럼 뭐가 보이냐면, 자, 이 길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PF'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그다음 PQ니까 요 위의 길이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F'과 Q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F'
Q 전체의 길이를 우리가 8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8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안 쓴 게 어떤 거냐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가 여기서 2로 나왔죠. 자, 주축이라는 건 이 쌍곡선에서 보면 이 길이지. 이 길이가 2인데, 자, 쌍곡선의 덩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쌍곡선은 PF. 자, 여기 노란색에서 PF 프라임의 거리의 차가 2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 찾는 게 뭐냐면요. QF네요. QF. 그럼 봅시다. QF를 어떻게 구할까요? QF를 구하려면 관계식을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면 여기서 PF 대신에 PP 썼으니까 요걸 쓸 수 있겠죠. 그러면 PF는 마이너스 PF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PF 프라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얘는 PF 프라임은 요 뒤에 어차피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2PF 프라임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PF 프라임은 3이 나옵니다. 여기. 이 길이가 3이네. 그러면 PF의 길이도 나오죠. PF 길이는 자연스럽게 5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거 3이고 5다. 자, 근데 QF랑 뭐냐면 QF랑 QP랑 PQ, 잠깐만. QF가 어디 있죠? QF가 이 길이죠. 이 길이. 이 길이인데 뭐냐면 이게 거리차잖아. 이게 거리차. QF 프라임이 문제에서 나온 게 8이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잠깐만. QF 프라임이 이게 8이니까 주축의 길이가 2여서 여기 길이는 그냥 6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초점이 두 개가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나온 형태에서 이 주축의 길이는 두 거리의 차나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8로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는 바로 6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 체크하면 2번이에요. 이거 찾을 필요가 없네요. 문제에서. 자, 311번 밑에 거 풀어볼게요. 311번. 규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괜찮아? 해줘?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한번 다시 줄게. 여기 처음에 나온 이 조건은 번호를 붙여볼게요. 번호가 1번인데 자, 이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걸 풀 수 있냐면 장축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장축의 길이는 여기 타원으로 따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 초점으로부터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이 8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체크한 게 되는 거야. 그리고 번호 붙이면 2번. 장축을 이렇게 2번으로 표시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쌍곡선으로 나올 때 주축의 길이는 자, 요 길인데 주축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얘랑 얘 거리의 차를 말하는 거죠. 거리 차가 여기가 2가 나왔던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건에 보면 저거 PQ랑 PF가 같기 때문에 PQ, PF가 같으면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조건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실제로 나온 거 이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갖다 붙이면 요거는 고정이고 요걸 올리니까 이 길이도 전체가 8로 나올 수 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요 길이가 2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QF니까 이 QF 나머지는 거리의 차가 되는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6이 될 수밖에 없다. 됐지? 오케이. 여기는 식이 너무 복잡하면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풀어볼까요? 311번. 그림만 띄워놓고 보는 게 낫겠다.
같이 풀까요? 같이 풀까? 자, 보세요. 자, 문제 보면 PQ하고 QF가 같다. 자, 아까 조건이랑 똑같은데 우선 이 조건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PQ하고 그 다음에 QF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 표시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타원하고 쌍곡선이 초점이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타원은 그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지금 -5하고 오면 이 장축의 합은 두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거리의 합이 이게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문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를 보시면 타원을 2번으로 보면 QF' 더하기 QF의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파란색을 더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네, 얘들아 여기 보면 거리의 합이 지금 10인데 문제에서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길이랑 똑같다는 거는 이 길이가 같으면 요 파란색을 접어서 이렇게 위로 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길이도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근데 찾는 게 문제가 우리가 PF 길이에요. 그럼 PF 길이는 어디냐면 이 길이죠. 자, 이 길인데 쌍곡선에서는 어떤 정의가 생겨요? 이 주축의 길이가 두 거리의 차니까 노란색으로 덧칠한 이 길이의 차가 4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쌍곡선을 3번으로 해주면 PF'에서 PF를 뺀 게 무조건 4가 나온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나오려면 결국 여기 10이니까 이 나머지 길이는 무조건 6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어요? 간단하지? 답이 6이에요. 끝. 이해돼요? 10이 어떻게 나와? 10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 -5부터 5까지 쓰면 타원의 정의는 장축의 이 길이의 거리의 합을 이 장축이란 건 -5부터 5잖아. 초점이 있는 부분이 장축이니까 이 장축의 왼쪽과 오른쪽을 합치면 타원에 있는 임의점까지 거리 파란색의 합이랑 똑같거든. 근데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꺾어서 올리면 이게 전체 10이 되죠. 오케이.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이제 모든 수학 문제 끝에는 실생활 문제가 나오잖아. 그리고 315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문제 한번 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해안선에 따라서 100km 떨어진 두 기지국 A와 B 사이에 신호를 받는 배가 두 기지국에서 거리의 차를 항상 60km를 유지한다. 이 60km 유지한다. 근데 거리의 차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거리의 차 60km가 주축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읽어볼게요. 자, 두 기지국 A와 B를 이은 해안선의 X축, 그 다음에 선분 AB의 수직이등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잡는다. 자, 근데 여기 조건이 이렇게 나오네. 배가 해안선으로부터 80km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해안선부터 일단 건 해안선이 X축이잖아요. X축으로 80km 한 거는 이 높이가 여기 즉 이 배의 위치를 만약에 배의 위치를 P라고 두면은 P의 Y좌표가 80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킬로미터가 다니기 때문에 Y좌표를 80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배의 위치의 좌표가 A, B다. 자, 이게 A, B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곱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우선 문제를 우리가 거리의 차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용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에 있는 점은 무조건 초점으로 보고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여기를 Y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쌍곡선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얘가 두 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거리의 차. 그러면 실제로 PB를 해주면 그 거리의 차가 여기서 말하는 주축의 길이인 6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쌍곡선의 기본 식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쌍곡선은 x제곱, a제곱, x축에 존재하니까 이게 주축이죠. y제곱, b제곱, x축에 있으면 여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 처음에 보면 해안선에서 여기 100km 떨어진 두 기지국 A, B라고 했으니까 이 A하고 B는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면 초점을 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플러스 50 이렇게 되고요. 주축은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는 플러스 30.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Y축이니까 여기가 원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찾고자 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 C제곱이 초점이죠. 그래서 50이니까 제곱하면 2500. A제곱은 주축이죠. 그래서 이거 30이니까 제곱하면 900. 그래서 B제곱은 1600이기 때문에 B는 40이 나올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0.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찾았죠. 그럼 여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X제곱, 여기 있는 게 900이니까 30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Y제곱은 40의 제곱 1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배가 80km에 떨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배의 위치의 좌표가 A, B니까 B는 나왔으니까 A만 찾으면 되죠. 그 A를 찾으려면 Y에다가 8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 X제곱 30제곱 마이너스 80의 제곱에 40의 제곱이니까 80하고 40의 제곱이니까 2씩 남으면 4죠. 넘기면은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겠죠. 4 더하기니까. 그래서 얘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은 30제곱에 오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루트 5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1사분면은 존재하니까 이 P의 좌표는 30 루트 5에 Y좌표가 80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A, B라고 했으니까 A, B의 곱은 1400 루트 5km인데 단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됐어요? 답은 4번이에요. 이해됐어요? 쌍곡선을 그려주면 좋지. 왜냐면 이런 거는 그 도형으로 나온 거거든. 실제로. 근데 이제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이 축을 잡아주는 게 좋아. 축을 잡아주면 여기 있는 게 꼭지점의 좌표 쌍곡선, 여기 A하고 B가 초점의 좌표로 설정할 수 있어요. 축을 잡아주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밑에 거 또 봅시다. 자, 다현아. 얘기하고 그 밑에 거. 그림 풀 수 있겠어? 같이 풀까?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우선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봐봐. 지금 조건에 보면 자, 오른쪽 그림 같이 80km에 떨어진 두 섬의 기지 A, B에서 자, 이동 중인 배에서 쭉 보니까 두 기지 사이의 거리의 차가 항상 이렇게 나오지. 거리의 차라는 건 항상 뭐예요? 주축의 길이죠. 그래서 이 40km를 주축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주축이라는 건 어느 축에 있냐면 X축으로 볼 수 있죠. 여기 X축. 그래서
축을 다시 설정해주면 이 축이 가운데 있을 때 이 축의 가운데 존재할 때 주축도 폭이 똑같죠. 여기 있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주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의 길이죠. 이 길이가 똑같이 해서 40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되죠. 그 다음에 80km 떨어진 두 섬이에서 A, B를 했으니까 여기 원점의 중심으로부터 초점인 A하고 B는 마이너스 40이랑 플러스 40으로 또 설정할 수 있겠죠. 저 위에 있는 80km 통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찾았냐면 X축의 수직인. 자, 여기 보면 PA가 뭐냐면 X축의 수직이니까 여기다 직각을 표시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배가 아까 같은 경우는 Y좌표가 나왔는데 얘는 아무 좌표도 안 나왔지만 수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배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배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40으로 설정할 수 있고 B의 좌표를 여기서 B로 나오는 거죠. 결국 A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쌍곡선은 X제곱 밑에 주축이 존재하는 게 20의 제곱이고 Y제곱에 얘는 모르는 거죠. 얘는 모르니까 이 존재 상태를 B제곱으로 봐야지. 그리고 여기를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C제곱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초점의 제곱의 합이잖아. 근데 우리가 B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B제곱은 어떻게 풀어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럼 얘는 C제곱이 지금 40이니까 제곱하면 1600이죠. 그 다음에 A제곱은 400이네. 얘는 1200이 나와야 돼요. 1200. 1200이니까 정리하면 얼마예요? 400이면 10루트? 20루트? B는 10루트 3인가요? 이렇게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제곱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얘는 그냥 다시 써볼게. 400 제곱 쓰면 1200. 찾는 거는 결국 요거 찾아야 되잖아. 40%B.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설정한 요 B하고 얘는 다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요거를 B 프라임으로 둘게. 알겠죠? 프라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왜 다르냐면 얘는 여기 꼭지점에 있을 때 요 좌표는 요 위에 있는 거죠. 점근선으로 따졌을 때 초점이 있으면 이 초점에 있는 게 이게 주축에 있는 꼭지점인데 그 Y쪽에 있는 게 있지? 점근선에. 자, 그래서 이걸 설정했을 때 이제 4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Y제곱 다시 1200 그러니까 공 하나씩 띄고 그 다음에 0 하나 띄면 4죠.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0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제곱이 3600이니까 Y는 얼마 나와야 돼요? 60이죠. 그게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A는 40이고 B는 60이니까 10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답을 2번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쌍곡선 나오는 2차 곡선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제 유형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개념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선은 자, 2차 곡선의 정리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한번 쭉 봐요. 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곡선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원을 배우죠. 그렇죠? 나머지 이 3개는 기하 파트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총 4개를 다 2차 곡선이라 하는데 이 개수 사이의 관계가 이 원은 무조건 이게 개수가 A하고 B는 0이 되면 안 돼요. A하고 B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요. 네, 포물선 같은 경우는 포물선은 보통 이렇게 되죠.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이런 형태지,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 합쳐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무조건 이게 부호가 왜냐하면
여기 밑에 있는 거하고 분모에 있는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쌍곡선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얘의 부호가 반대면 0보다 작아요. 자,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같으면 1이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르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네, 봅시다. 자, 319번에 보면 자,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ky제곱이 있을 때 마이너스 2y가 도형이 1이 되기 위한 k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포물선이 되기 위한 k 값일 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k는 무조건 알파를 1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포물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포물선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2차로 나왔으면 y제곱의 개수가 2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려면 k가 0이 돼야 된다. 즉 k가 0이라는 거는 베타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 있다. 간단한 문제죠. 320번도 풀어봅시다. 자, 320번 그 밑에 거 풀어보세요. 어, 1시간 20분 할 거야. 네. 규린 나왔어? 아인 나왔어? 그럼 이거 보고 그냥 해줄게. 규린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한번 얘기해 줄까? 영이 그치 크게 맞추면 되죠. 그럼 한번 우선 문제 조건에서 이제 포물선이 되는 형태로 나타내라는 했으니까 포물선이 되려면 x하고 y하고 개수를 우선 다 맞춰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x제곱을 묶어주면요 k 더하기 1에 x제곱 되고 그다음 y제곱 묶어주면 k 더하기 3에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뒤에다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는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포물선이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죠. 첫 번째가 k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0이고 k 플러스 3은 0이 아니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잘못 쓴 것 같은데. 3k 더하기 1 잘못 썼네요. 이게 그죠? 3k 더하기 1인데 3k 더하기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k 더하기 1이 0이 아니고 3k 더하기 1이 0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포물선의 정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k 플러스 1이 0이라 그러면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 얘가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포물선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얘가 0이 되면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x제곱이죠. 이건 0이 되죠. 그럼 뒤에는 2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건 뭐였냐면
3분의 2 x제곱에 2x의 0이기 때문에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 이 문제 조건에서 x제곱 있을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y라는 차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이게 소거됐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자, 뒤로 넘길게요. 자, 이제 2차 공사 접선 볼게요. 34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설명해주면서 할게요. 여기부터. 자, 우선은 이 2차 곡선에서 첫 번째가 이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표현할 때 그 위치 관계 많이 했었잖아요. 저 2차 함수 할 때도 나왔고, 그 뒤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자, 이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y제곱은 4px니까 초점이 여기 x축 위에 존재하는 형태죠. 그다음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기울기는 양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직선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 뭘 찾는 거냐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거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치? 교점이 생길 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면 이걸 교점 자체를 한쪽으로 몰면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의 접근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문제 형태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 자, 실수 K에 대해서 포물선 y제곱은 8x, y제곱 8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우선은 그러면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면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제곱 4px 형태로 만들 수 있죠. p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초점이 2라는 거는 원점을 이 포물선의 꼭지점으로 보고, 자, 여기 안쪽에 초점이 존재하고 이 초점을 F로 두면 2,0 이렇게 쓸 수 있죠. 당연히 이 떨어진 폭만큼 준선이 존재하니까 준선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P라고 두면 그 임의의 점에서 준선까지 연결한 수선화의 반까지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오케이. 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직선을 이 y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8x 형태니까 안에 걸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2kx고 마이너스 8이니까요. 2를 묶어주고 k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뒤에 k제곱이면 2차 방정식 끝났죠? 자, 판별식 해볼게요. 판 4분의 뒤치면 짝수 되죠? k-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까지 해주고요. 조건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 간단하게 나타내면 k제곱이고 없어지니까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8k 더하기 16까지가 판별식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다고 하면은 k는 2보다 작다. 기억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은 참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자, 두 번째, 그러면 k가 2가 된다는 거는 기억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야? k가 2라는 거는 만날 때니까 등호죠. 당연히 니은도 참이 되는 거죠. 자, 디귿을 봅시다. 디귿이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디귿은 판별식 쳤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이런 상태가 되면 문제에서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k가 2보다 클 때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럼 봐봐. 이게 k가 4보다 크거나 딱 만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k가 2보다 이럴 때 만나지 않는다는 건데 당연히 4의 위치 상태에서는 이 안에 얘가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만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자, 왜냐면 봐. k가 2보다 크다는 것은 이 2보다 클 때 이 조건이 여기부터 들어가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얘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위치 상태에서는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다 맞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다현아, 다현아, 다현이 피곤해? 완전 얼음이네. 다현아, 많이 피곤하니? 어제 좀 늦게 잔 거 아니야? 그 밑에 거 풀어봐. 343번. 같이 풀까? 이미 풀었어? 기분을 어. 만나지 않는다. 디귿이 만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다 해줄게. 봐봐. 자, 우선은 이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y는 중고나라가 됐죠? 산 적은 없어요, 중고나라에서. 자, y제곱 2x에서 y는 kx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정리해주면 k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2kx니까 2로 묶으면 k, 그다음 마이너스 1x, 그다음 1은 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잘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 형태에서 보면은 이제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칠 거란 말이야. 자, 판별식부터 쳐볼게요. 자, 치면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해주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게 마이너스 2k 더하기 1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잘 볼 게 이게 문제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 형태에서 뭘 나오는 거냐면 이 k라는 게 결국은 kx 직선하고 나왔잖아.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연결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판별식을 쓴다는 거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성립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뭘 따져야 되냐면 k의 이 제곱이라는 뜻은 0이 아니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차 방정식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k가 0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는 2분의 1인데 k가 0이 아니니까 실제 수직선을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2분의 1이 있어요. 자, 중간에 0이 걸리겠죠. 그럼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0이 될 수 없다는 뜻은 뭐예요? 0이 될 수 없다는 건 구간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랑 가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야. 하나는 쭉 가는 형태가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구간이 색깔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k가 0보다 작고 or 두 번째는 0에서 2분의 1 사이에 k가 존재하는 거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을 보면요. 니은은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니은은 k가 2분의 1이 접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k가 2분의 1보다 만나지 않는다. 디귿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k는 2분의 1보다 크게 된다. 수직선을 연결해 볼까요? 자, k가 2분의 1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K가 0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0을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디귿도 참이 되는 거예요. 답은 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여기에 자, 유형 2번 또 볼게요. 자, 이것도 개념 또 설명하고 해줄게요. 자, 첫 번째 형태가 이제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데 이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떤 뜻이냐면 자, 포물선을 한번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의 초점을 1이라 잡을게요. 실제 얘는 y제곱은 4x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접점이라는 거는 이 포물선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그 만나는 점을 내가 P라고 둬볼게. 자, 여기 P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접선이죠. 그쵸? 그래서 이 접선에서의 위의 점이 이게 문제의 접점이 되는 거죠. 그 접점이라고 하면 여기를 x1, y1 이렇게 설정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풀 때 요거를 y제곱을 썼잖아. 그럼 y제곱을 썼다는 거는 실제로 그냥 여기 있는 일반형을 쓰면 y제곱은 4px라고 써봐. 알았지? 그러면 이 y를 두 개를 찢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얘를 4p에서 이 x를 두 개를 찢으면 xx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찢었을 때 2로 나누면 여기 앞에 뭐가 붙여야 되냐면 4px 상태에서 2x ax니까 똑같은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을 하면 이 원의 방정식에도 접선의 방정식 있었지. 접점이 있으면 그때 접점을 만약에 x1, y1이라 그러면 얘를 그때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그 x1, y1을 아무데나 왜?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원 위에서의 접선이었으면 x1x, y1, y 해주면 이게 원 위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도 똑같아요. 자, x1, y1은 똑같이 지나가니까 x1, y1은 y1, y 4p 그 다음에 x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 x1 잡고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요거 2하고 4하고 약분할 수 있으니까 y1, y는 2p의 x 더하기 x1 나오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공식 설명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도출하려면 이 y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y는 얘 넘어가면 y1 그 다음에 2p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를 x1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내가 살구 색깔 이거로 칠한 게 뭐냐면 이게 접선의 그 방정식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기울기 문제 물어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찾으면 돼.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y1분의 2p, y1분의 2p 나왔다. x절편이란 건 당연히 뭐예요? y값 0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x1이 x절편 나오죠. 그 다음에 y절편이란 건 어떻게 된다?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y1분의 2px1이 y절편 나와요. 됐어요? 개념. 그래서 이 문제 형태가 이렇게 있는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형태는 포물선이 이렇게 돼서 y축 위에 초점이 존재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이 말합니다. 그치? 자, 이제 개념 설명했으니까 바로 풀게요. 자, 들어가 보면 그 위에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빈칸 채우기거든요.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포물선 x제곱 4py 위의 점 p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자, x1, x, 2p, y 더하기 y1임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빈칸에 가에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x제곱 4py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포물선 C의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그럼 x제곱 4py를 y는 x에 대칭한 포물선 C의 방정식이란 거는 y하고 x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지. 바꾸면 이 y 위치로 들어가는 게 x니까 이건 y제곱. 얘는 4px가 문제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또 읽어보면 자 점 px1, y1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점이잖아요. 점. 자 우리 도형이동 배웠죠? 자 이를 y는 x에 대칭이동을 하면은 이 위치가 바뀌니까 y1, x1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포물선 C 위에 점 P 프라임 이거죠. 이게 P 프라임이거든요. 이 P 프라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여기 위치는 뭐다? X에 들어가니까 여기더라고. Y 위치에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YY 4P에 이걸 반으로 나서 2P X 더하기 X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조심하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x1, y, 2p, x 더하기 y1 이렇게 해준 걸 찾으면 이게 다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접선을 다시 y는 x 대칭 이동하면 y, x 대칭 이동하면 이거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을 체크해주면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자, 348번 풀어볼게요. (348) 번이에요. 풀었어?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아 그래? 그러면 지금 54분이네. 5분만 쉬었다 할까? 그래, 5분만 쉬었다가 좀 10분 정도 더 하고 하자. 5분 쉬자. 지금 녹화 잠깐 끊을게. 잠깐.